저는 어렸을 때부터 팔에 털이 있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콤플렉스 중에 하나였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팔에 털이 있으니까 고릴라라고 놀림도 받고 남들이랑 다른 제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어서 여름에는 더워 죽는 한이 있어도 항상 가디건 입고 다니면서 꾸역꾸역 살았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턴 캐릭터를 바꿔서 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 척 가면을 쓰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 팔에 있는 털을 보면서 수근덕대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더 씩씩한 척 하면서 열심히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하면서 다녔었습니다. 야,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들으면서 인생 어떻게 살아? 나는 내가 더 소중해. 내 인생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들 시선까지 그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저한테 대놓고 너는 털이 많아서 일반 남자애들은 너를 싫어할 것 같은데 나중에 털 좋아하는 특이 취향 가진 남자랑 만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저한테는 그게 엄청난 수치심을 주는 말이었는데 화를 내기엔 내가 뭔가 이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야, 내가 뭐가 아쉽다고 나 싫어하는 애를 만나. 나는 내가 더 소중해. 싫으면 말라지 뭐. 라며 애써 웃으며 저도 넘어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조차도 제가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자존감이 좀 높아진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저를 엄청나게 덮쳐왔던 그 수많은 감정들을 싹 다 무시하고 꾹꾹 눌러왔던 탓에 이제는 내 상태가 어느 지경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나 혼자서 그런 척하며 살아왔던 거였었죠. 이것도 명상을 하고 영적인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부터 알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 올라오는 그 수많은 수치심과 열등감들을 다 하나같이 마주하면서 느끼고 감정 정화 작업도 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감정들을 마주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시도하고 포기하고를 반복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내면 아이, 꾸니피리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여전히 그때 그 상처받은 나, 그 어둠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마냥 울고만 있는 나를 꺼낼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여전히 두려움이 올라왔지만 용기를 가지고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마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명상도 하고 거울 명상도 하고 감정 정화 작업도 계속해서는 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털이 있는 제 모습이 싫었고 남들 앞에 그런 제 모습이 보여지는 게 두렵고 불편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찌어찌 해서 저희 집에 가정용 레이저 제모 기기가 들어오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겸사겸사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바래왔던 거니까 한번 팔에 레이저를 해보자 라는 마음과 그래 이 정도 했으면 솔직히 감정 정화도 어느 정도 다 끝났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겸사겸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팔에도 레이저를 했었어요. 그러고는 여느 날과 같이 버스를 탔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제 팔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딴짓하느라 신경을 못 쓰다가 순간 그 시선이 의식돼서 저도 모르게 아 맞다 이러면서 바로 냅다 팔을 이렇게 등 뒤로 숨겼었어요. 제 팔에 털이 있는 걸 무한하리만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그런 무례한 사람이네 하면서 바로 숨겼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제모를 해서 팔에 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연스럽게 버스 손잡이를 잡았던 적이 있었고, 그것 말고도 팔에 털이 잘 보이는 몇 가지 행동들을 저는 항상 의식하고 안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팔을 이렇게 든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걸 저도 모르게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를 약간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황급히 팔을 숨겼었는데 그때도 제모가 돼 있던 때였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짧은 시간 내에 연달아 일어나면서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저 사람의 무례함에 내가 공격받았다고, 피해받았다고 100% 확신하며 지나쳐온 여러 순간들 중에 그게 진짜가 아니었던 때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진짜 그랬을 때도 있었겠지만 내가 오해하고 넘겨짚으면서 그 상황을 치부해버리고 나 혼자 피해받았다고 정의 내렸을 순간들이 어쩌면 꽤 많았을 수도 있었겠다라고요. 저 버스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누가 봐도 내 팔을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그 아저씨. 그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제 팔에 털이 있는 게 콤플렉스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끼는데도 저 사람은 무례하게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나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구나 라고 당연히 저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때의 실상은 그 당시에는 우선 제 팔에는 털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아저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하필 그 사람의 시선이 제 팔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의도 없이 했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나는 남들과 다르게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공격에 취약한 대상이야가 구축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은 것도 당연히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상대가 뭘 하고 있던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식하지도 못했을 거고. 왜냐면 그 사람의 세상엔 그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그들의 말을 진짜라고 믿은 건 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며 내 한계를 정하고 나를 정의하는 말들을 할 때 그걸 내 세상으로 받아들인 건 저였어요. 내가 그토록 듣기 싫었던 말들을 내가 스스로 이게 나야 라고 정의하고 그 쓰디쓴 아픈 말들과 흘깃거리는 시선들을 꼬깃꼬깃 접어서 씨앗으로 만들어서 내가 내 세상에 뿌리 내리게끔 내가 심어놓은 거였던 거예요. 그들이 백날 나에 대해 뭐라 떠들든 간에 나는 그걸 내 걸로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었던 거였어요. 예를 들어 나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백날 나한테 너는 대머리구나, 인생 어떻게 살라 그러니,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면서 저더러 계속 대머리라고 하면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나는 머리카락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오해였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남들도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대머리구나 하면서 슬퍼하고 그 말에 상처받고 자존감이 낮아질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콧방귀도 안 끼고 저게 미쳤구나. 죽을 때가 다 돼서 저렇게 헛소리를 짓거리고 다니는구나. 혹은 어디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면서 상대도 안 해주겠죠.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이 내가 상처받을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내게 던져도 나에 대해 뭐라 떠들어대든 간에 내가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데 지가 뭘 어떻게 더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저들이 매번 나를 공격해왔고 나는 항상 그들이 던진 돌을 받으며 상처받고 피해받는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던진 돌보다 내가 나 스스로를 열등하고 못났다며 나를 향해 던진 돌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었어요. 털이 있는 내가 한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남들이 그런 나를 볼까 창피해하고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가리고 숨기는 거에 급급하고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이렇게 열등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보여서 항상 주눅들고 남 눈치 보고 의식하며 다니고 그러니 자존감은 나날이 더 낮아지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내 자신이 나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서 너무 싫어서 내가 상처받고 슬퍼할 거 뻔히 알면서도 나에게 스스로 상처되는 험한 말들을 막 퍼부으면서 나를 몰아세우고 공격하고 가해하고 못살게 굴고 때리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했던 거였어요. 누가 나를 때리거나 공격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저는 쉬지 않고 제 자신을 때리고 가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태까지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났던 거였어서 제가 의식하고 있지 못했었는데 한 번 의식을 하게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저를 가해한 게. 남한테도 이렇게는 못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천벌받을 수준인데 남한테도 못하는 것들을 정작 본인한테는 가차없이 무분별하게 내 자신을 폭행하고 학대하고 있었던 거였죠. 제가 여태 스스로에게 뭔 짓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알고 났더니 순간 아차 싶으면서 내가 여태 나한테 뭔 짓을 한 거지? 싶은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너무 미안해서 말로 꺼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미안하다는 말이. 그리고 또 제 자신을 이렇게까지 미워하면서 어떻게든 남들과 같아지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안 됐어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었습니다. 제가 팔에 털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주지 못했던 수많은 그때의 제가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 팔에 털이 있던 콤플렉스가 완전히 뿅 하고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된 건 아직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 학생이고 전보다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며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낮은 자존감에 대한 감정 정화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건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나를 무시했던 존재들을 똑같이 되받아치며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고 저들의 말에 내가 상처 안 받은 척, 난 다치지 않은 척, 나는 너희와 상관없이 난 아주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떵떵거리며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고 돈을 써서 명품으로 나를 막 휘감은 다음에 그들 앞에 나서서 의시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내가 받았던 그때 그 모든 상처들을 그 모든 눈물들을 내가 다 꼭 끌어안아주면 되는 거였어요. 나에게 그때마다 올라왔던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다 느끼고 마주하다 보면 느린 듯 보여도 그게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어서 차곡차곡 나에게 쌓여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런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자존감 높은 존재가 되어지겠구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상의자님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너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면 문제를 보지 말고 너의 손을 봐. 꼭 쥐고 있는 손을 풀어보면 거기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너에게 주어져 있을 거야. 항상 동시에 진행되어져. 너에게 문제가 일어남과 동시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동시에 너에게 주어지는 거야. 항상 기억해. 너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용기를 가졌을 때만이 내가 너에게 문제를 낼 수 있어. 그러니 손을 펼쳐서 그 열쇠로 이 문을 열고 당당히 나오렴. 나의 아가야.
해.